생방송 굿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맘때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다이어트, 건강도 있지만 이게 빠질 수 없어요. 바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이 부동산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집값이 올랐나?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참 흐름을 잡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궁금해하실 텐데요. 2016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물줄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소장님 나오기를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볼륨 올리셨죠? 자, 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현재 대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올해 정부에서 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핵심적인 게 K형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경제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같이 좀 서민들은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전형적인 양극화 시장이죠. 그래서 대구 부동산도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수성구 학군지나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대구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그래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지난 연말부터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현상을 좀 풍선 효과라고 보고 싶거든요. 풍선효가요. 네, 한쪽을 누르게 되면서 이제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작년 10월 15일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때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쪽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나마 지방의 저렴한 곳, 그러니까 대구 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수성구를 중심으로 가격을 좀 수성구 중심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성구 핵심지 쪽 주변으로도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풍선 효과라고 비유를 하셨는지 바로 감이 오는데요. 사실 요즘 또 대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양극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유독 대구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 부동산에서 이렇게 심화가 되는 게 인구 감소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네. 과거에는 대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반야월이나 건물지산, 또 월성, 칠곡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계속 들어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 보면은 다들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범어지구라든지 수성지구, 대명, 연호지구 개발, 또 이군사령부 이전 같은 대구에서 핵심지 쪽에서 핵심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군지나 핵심지 쪽에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학군을 좀 찾고 싶거든요. 대구에서도 수성구 학군을 중심적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27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수성구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대륜고 뒤쪽 편에 수성 32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크게 합니다. 예. 근데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으로 가는데 전세 월세 물량마저 없어졌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교 내신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학군지 선호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저는 이번에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의 두 번째 요인인데 네. 저는 학군지의 내신 등급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9등급제였어요.
그때는 2등급이 상위 11%였어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상위 10%가 1등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대구 외곽 지역에서 1등급을 얻기 위해 외곽지에 있는 학교를 좀 노렸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졌는 거죠. 예.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누리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누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수송구 가격이 오른다라는 쪽이었는데 반대로 지금의 전략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 2등급, 3등급인데 확실한 1등급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네.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라인 쪽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서 거기서 1등급을 노리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이 최근에 남산동 아파트가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도 변화가 주거 선택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대구하면 여전히 미분양이라는 꼬리표가 또 수식어처럼 따라 붙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량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실 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1년치 수치를 보면은 약 8,100세대에서 7,200세대 정도로 한 900세대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물량 감소가 주로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들, 거기는 아파트가 금방금방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에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벌써. 네, 또 반대로 이제 CR리츠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은 투자 법인들이 있는데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한 다음에 그걸 또 전세 분양으로 줍니다. 수치적으로는 감소를 했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실제 그 전세 분양했는 것도 나중에 일반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이 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고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그러니까 근데 미분양 아파트는 혜택이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특히나 준공하고 나서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무슨 말인가요? 중공업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여야 합니다. 원래는 이 정책이 좋아서 작년 말까지였는데 1년간 기간 유예를 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예. 내용이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네네. 이 주택자가 일반 아파트 5억 원짜리를 한 채 산다고 가정하면은 3주택자의 취득세가 돼요. 그러면 8%가 나옵니다. 네. 세금이 4천만 원이 나와요. 예. 그런데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요. 취득세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500만 원이 되는 거고 아파트를 사자마자 3,5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많은데 다만 이게 개인 상황이나 또 조건도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조건이 좋아도 이렇게 선뜻 나서긴 좀 조심스럽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미분양 아파트라고 최근에 할인 분양이라든지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줘요. 근데 너무 거기에 혹하지는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거든요. 할인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장점이 되는 거고 교통, 학군, 생활 편의시설은 시간이 지나도 뭐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단지 규모나 아니면은 주변에 추가 공급 계획 같은 것도 좀 알아두셔가지고 조건이 좀 좋아 보여도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향후 매도 시점에서도 좀 가격 회복이 좀 더딜 수밖에 없죠. 예.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기다리는 김에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네. 분들도 계신데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양극화가 지금 많이 심해졌잖아요.
이번에 주식도 우리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조금 낮았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하는 코스피나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좀 자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상승률이 낮으니까 본인의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네. 한번 뛰어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집을 언제 사야 될까 참 고민이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새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수요자분들 또 투자자분들께 조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당 금리가 한 6%까지 올라간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5년 전에 2%대 혼합형 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변동금리가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또 원리금 상환까지도 늘어나게 되면서 많이 좀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한테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청약통장 꼭 예. 준비하세요. 수성구 핵심 지역에 제가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분양이 시작되면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많이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 좀 인기 있는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약통장 잘 기억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기대보다는요, 또 입지와 개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동민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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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때 식구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그때였습니다. 네. 자, 기록적인 한파 때문일까요? 유독 저는 이번 한 주가 길게 느껴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조금 포근해지겠지 싶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극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목도리와 장갑 같은 방한용품으로 체온 유지 꼭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더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줄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굿데이!